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네. 잘 못 보냈습니다. 그쵸. 네, 침울하고 사실. 힘들고 네. 지치고 피곤하고 뭐, 다 그렇죠 뭐. 목이 다 쉬었어요. 맞습니다. 뭐 우냐고 보기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 좀 많이 떠들어가지고 아 예. 아주 약간 뭐 방송 뵈니까 뭐 똑같은 말 계속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거 늘 그래도 저기 이 패배에 대한 평가와 네. 혁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일하게 괜찮은 내용이었거든요. 아 예, 물론 아니 아니. 이야기는 단 하나도 제가 들을 만한 게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부 다 예. 특히 이제 이 정치권에서 평론하고 이야기할 때 형용사 부사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둘이 뭉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이 패배의 원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7 뭐 저희는 나름 기대했고 소망했지만 뭐 결과는 뭐 좋지 않았어요. 이 패배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부터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겼어요.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 한번 견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LH 사태가 터졌고 그것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저는 즉각적이고 강력하지 못했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소급 입법을 했으라도 투기 환수하고 보도가 강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걸 뭐 위헌이 어떻다 하면서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어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국회는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지 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검사든 수사관이든 무지막지하게 수사해가지고 수백 명씩 바로 구속되고 이런 상황을 연출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로남불의 문제입니다. 김상조 실장이라든가 연루된 의원들이 나왔을 때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어야 됐어요. 맞아요. 이걸 예. 가지고 여야가 같이 권익위에 조사를 받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쟁으로 비하시킨 것뿐이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금 세 번째 얘기가 가장 근본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가 꼭 깨끗하다, 청렴하다 이건 아닌데 우리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중의 비판에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이 부분에서는 정말 특히 그 김상조 실장, 뭐 박주민 의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뭐 다른 어떤 거보다 가장 이제 컸던 거죠, 사실은. 뭐 선거 과정에서 그 지도부의 전략 부재의 무능함도 네.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야권이 뭐 막장 드라마였습니다만은 이 단일화 막장 드라마 네. 상황이 등장하고 황후가 2명씩 나와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열심히 보잖아요. 네. 네. 히트 쳤거든요. 아. 근데 여권에서는 뭘 했습니까? 어떠한 정치 기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의 공약을 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음. 그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정치 프로그램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요, 오히려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 같은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는데 당은 그냥 뒷짐지고 있었어요. 이 전략이 부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뭐 저도 네거티브에 굉장히 크게 참여했습니다만 네거티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면은 실제로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을 했어야 됐어요. 그건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네거티브 쪽으로 집중했던 것이 선거 전략의 부재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뭐 그 평가에는 뭐 크게 뭐 반대는 안 하는데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000년 이후의 선거의 결과를 보면 누가 특별히 잘해서 밀어줬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선거 결과가 너무 못해서 상대를 선택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상대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해서 진 거다. 예. 근데 단순히 선거 국면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근데 너무 많이 소환하면 안 돼요. 뭐 조국 장관 소환하고. 아예 뭐 저는 뭐 그렇진 앞뒤가 안 않습니다. 맞는 예, 게 예. 조국 장관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선거의 패턴은 내가 실수해서 지는 거지, 아니, 상대의 실수로 그 반대되는 상대가 이기지, 뭐 내가 잘해서 이기거나 이런 거는 참 어렵더라.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네네. 그 압축된 기간을 보면요, 몇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요. 22일 날, 23일 날 야권 단일화가 돼요. 네. 그래서 네. 지지율이 확 올라가요. 예. 근데 그 과정에 LH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네. 본격적으로 터졌다는 게 뭐냐면 LH 사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음. 그 전부터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22일날, 23일날 주면 뭐가 터지냐면요.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연루 의혹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지도부가 이 사람들 바로 윤리 심판을 제소해버렸어야 돼요. 단칸에. 그러면서 22일날, 23일날 단일화 컨벤션 효과로 20%를 확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9일날 TV 토론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좀 하나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김상조, 박주민 의원권이 또 터졌어요. 네. 그때 또 즉각적으로 조치했어야 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가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멀리 끝까지 소환할 것 없이 그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해 주지 않으면은 다음 선거 때도 우리가 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모든 것들을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버려요. 홍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경복궁 무너지면 대형문 탓이냐고. 아니거든요. 당장 관리 소홀 못한 거, 즉각 대처 못한 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비판해야 돼요. 아, 예. 네, 그럼 조금 더 선거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이번에 많은 표심이 이탈했습니다. 40대만 거의 민주당을 지지했고 모든 그거에서는 다 졌는데, 그리고 특히나 2030 세대들이 또 20대 여자 세대 15%가 이제 아예 다른 1번, 2번이 아닌 후보들을 뽑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20, 30대를 집단적 세대로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은 산업화 세대, 우리는 뭐 민주화 세대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집단주의적 세대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개인의 가치로 보지 않고요. 근데 20, 30대를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 같은 경우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더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나머지 15%는 또 군소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럼 진보적으로 선택했느냐? 집단적으로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20대라도 여성, 남성이 추구하는 가치가 또 다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치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셀러리맨들과 자영업자의 가치가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단적 가치보다는 리버럴하게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요. 이 개인의 이익에 있어서의 불평등 요소가 발생하면 이것을 정의론적 관점에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네. 인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인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20, 30대를 대할 때 집단적인 가치로서 보면 절대 안 된다. 개별에 대한 특성과 이익, 정의론을 볼 수 있는 섬세한 태도가 필요하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특히나 이제 그 여성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젠더 문제, 저는 최근에 나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젠더 문제는 젠더 문제로 덮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민주당이 현재 상황에서 그 젠더 문제에 관한 아주 뭐 초혁신적인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제가 볼 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예. 그럴 수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한 가지 이슈에 집착하기보다는 집권을 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이것을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공약 정당입니다. 네. 최소 공약 정당이라면 다수가 합의될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 이슈를 가지고 전체 당의 전면에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럼요. 예를 들면 그 어느 후보 중에 뭐 성해방 뭐 이런 게 있던데 그걸 우리가 걸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인데요. 전략적으로 이 군소 정당과 이 아주 진보적인 그 세력들과 연대는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 같은데 이제 정농 연합을 합니다. 적이라고 하면 이제 3인당이 이제 민주당에 해당되잖아요. 녹색당 이런 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당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네. 신재 후보. 네, 예. 기본소득당에 그 국회의원 한 명 있는데 용해인 의원이 우리 비례정당 같이 했던 의원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설득하고 연합할 수 있는 정책 연합할 수 있는 흔히 하는 이 거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아니랬다라는 비판을 저는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도 있죠. 왜냐하면 용해인 의원이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을 보면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생각을 빼면 나머지 상당히 친여적 성향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를 하고 네. 그걸 안았어야죠. 예. 네, 그럼 조금 더 서울 보겠습니다. 지역별 표심 차이가 굉장했는데요. 특히 또 보수의 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는 아주 대폭 이제 이번에 투표를 하셨고 또 다른 데도 거의 뭐 네네. 이번에는 거의 뭐 빨간색 물들이 많이 들었어요. 차이는 네네.
부동산 투표였다. 아, 네. 부동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럼요. 세금 문제요. 이제 네. 보유세 문제,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로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 투표층들을 많이 이제 동요했다라고 보여. 강북 쪽에도 투표율이 높은 것들을 보면요, 재건축, 재개발, 네. 소재가 있는 것들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번에 보니까 공개된 압구정 투표율하고 그거 보니까 압구정 제1, 2, 3 투표구에서는 오세훈이 90%예요. 90%. 네. 참 뭐 나쁘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탐욕의 투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죠. 탐욕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네. 그 정치의 본질은요, 이익 대표예요. 이익 대표. 아 그럼요. 누가 내 네. 이익을 대변해 주느냐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정의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정의론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어드릴게요. 이거 네. 외우고 다녔어요. 프랑스 깃발입니다. 자유평등 사회적 연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유를 침해받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이게 정의론입니다. 네. 자유가 우선지 나와요.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 될 자유를 누군가가 침해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그 후보분들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선거 결과가 났는데 이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탓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사실 부산에서 그렇게 표 차이가 안 난 적이 뭐 있었어요. 사실 작년 총선 때도 보면 물론 민주당이 이긴 데가 3군데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다 대부분 그렇게 모든 났죠. 시장 탓입니다. 이게 30년 만에 정말 큰 마음 먹고 음. 늘 국민의힘 찍다가 한번 찍어줬는데 천지개벽할 사고를 하고 한번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오거돈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낙마됐기 때문에 네. 그 흔히 하는 바닥 민심이 역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뭐 김영춘 후보님께 정말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은 게 네. 선거운동도 모범적으로 잘하셨고요. 정책과 그다음에 정쟁이 적절하게 구분되면서 가덕 김영춘 아닙니까? 네네. 가덕 김영춘 그다음에 이 부산 원도심 그 재개발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도 좋았고요. 정치적으로도 박영준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흥결이 많은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판이 역으로 다시 바뀐다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영춘 후보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예.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보고요. 저 사실 지난번 우리 이 방송에서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울산, 경남, 부산에서 정말 이 영남권에서 아마 PK에서 이렇게까지 2018년도에 그렇죠. 밀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그 전보다 약간 좀 밀리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득표율만 보면 5% 정도 증가한 이런 걸 보여줬는데 오거돈 시장에 저 일이 생기고 나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정서와 맞물린 지역에서 실망감이 보태졌기 때문에 저까지 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민주당 이렇게 참패 후에 당 쇄신을 외치면서 지도부들 총사퇴하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지도부 사퇴한 거는 뭐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누구는 회초리 맞았다고 하는 제가 봐도 회초리 아닙니다. 곤장 100대 맞았습니다. 여차하면요 대선까지 위기로 갈 수 있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180석에 풀 뜯어먹는 초식 공룡입니다.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통과시키고 제대로 또 이 뭐 포기할 줄도 모르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할 거라고 말 거 말아라.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거는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공수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공수처에 대한 지지도가 70%였습니다. 통과될 때 40%였거든요. 지지부진하게 진지 만들어서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진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보는 전격전입니다. 정확하게 치고 빠지고 해서 늘 새로운 적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진격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측면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입법 이런 것들 빨리빨리 속도내서 할 건 해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지도부 사퇴 문제에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오만했고 이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 입법과 구체적 전략, 선거 과정에서의 이 흔히 터닝 포인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비판이 되고 저는 나중에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약간 좀 기대와 달랐던 게 제 예측하고 달랐던 게 이게 총사퇴를 하더라도 비대위로 갔다가 비대위로 갔다가 그래서 약간 좀 늦춰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사실은 결정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빨리 가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그 KFC처럼 예. 장기적으로 비대위 가자는 의견을 이제 잘라버린 거죠. 예방 잡아서 잘라버린 건데 저는 그렇더라도 그 논쟁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요 지금 나오는 당권 주자들이 지금 당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권 주자들이 당 혁신안을 제대로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안이 미흡하다. 그냥 봉합적이다. 네. 이렇게 보인다면은 다시 저는 중장기적인 비대위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5월 2일이 전당대회로 잡혔는데요. 네. 지금 날짜로 보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당대표 선거 준비를 해온 사람 분들이 뭐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5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 저는 참 쉽지 않은 일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정치는 생물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는 그 KFC께서 이런 방식의 전당대회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밖에 가서 열심히 비판해 주시고 해주시는 것도. 예. 비판 얘기하니까 잠깐 이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 조국 장관을 소환했단 말이에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좀 과한 비판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JYP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까지 이제 소환해 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얘기 또는 작년에 총선에서 이긴 얘기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았냐. 아직 초선 의원들이 좀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 네. 네. 저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아직 좀 전략적으로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국 장관까지 소환하게 되면요. 이 보수들이 좋아하는 그 프레임으로 흘러가요. 제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싶은 게 조국 장관, 그다음 486 프레임이에요. 486 개인 의원들 뭐 개잡듯이 씹고 욕해도 돼요. 그 개인에 대해서 욕해야죠. 집단으로서 욕하면요 프레임에 걸려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당내 당원과의 갈등을 만드는 것은 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원들 때문에 쓴소리도 제대로 못한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거에 있으면 국민 탓입니까? 당원을 한편으로 보면요 물입니다. 물.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물고기라면 물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 탓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요 당원을 설득하고 자기 생각과 같은 당원들을 더 모아서 자기가 그 생각을 뒤집을 생각을 해야죠. 언론에다 대고 보수 언론에다 대고 언론 발악이용으로 멘트만 날리는 정치는 저는 최악의 정치다. 뭐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판을 하는 것에도 저는 갈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경쟁은 정당의 당연한 요소인데요.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같은 표현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습니다. 네. 또다시 친문 주도부가 들어왔다. 이 비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패배한 지도부의 영속성상에 있는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가 왔다. 이렇게 하면 말이 어다르고 어다르다. 예. 친문 독재로 주도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가 중대기업 재처벌법이라든가 몇 가지 입법에서 주도했다. 정부가 주도했다. 그건 문제가 있었다. 당이 민심을 봐서 먼저 의견을 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재보궐로 인해서 쓴 곤장을 맞은 민주당 수습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으로서 나와 있는 수습 방안은 뭐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대선 경선 일정 이렇게 잡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고 실제로 이게 민주당의 잘못인 거냐 아니면 상황의 여건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못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옛날 얘기까지 다 끌어집어서 하는 것도 문제. 이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에 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갖춰지느냐에 큰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게 방향이 될 텐데 저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참 그런 거가 있었어요. 우리 이번 지도부, 그러니까 이번에 총사퇴한 지도부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들어간 게 이제 지방자치 대표로 한 사람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개월밖에 못하고 나온 거 그 부분이 저는 참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해요. 저는. 특별히 하신 역할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지도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가 아니고요. 네. 현장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지도부죠. 네, 사실은. 네, 그럼 수습 방안 뭐라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그 당뿐이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좀 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정 기조를 이야기할 때 국정 기조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정책 노선이고 하나는 운영 방식인데 저는 정책 노선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꿔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정권 말기에 지금 바꾸는 것 자체가 더 혼란만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운영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운영 방식의 핵심은 인사 문제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좀 뜸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보궐선거에 관련 있는 부처라든가 또는 뭐 청와대 참모진들도 일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혁신이 보면은 뭐 대단한 논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건 뭐냐면 규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규율이 엄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 의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서는 돌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규율 문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뭐냐면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집권 플랜을 지금부터 바로 제대로 가동해야 됩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특히 진보는 미래로 나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음 차기 정부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정책 노선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했던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지향적인 집권 플랜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재보선이 끝나서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들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너희 뭐 선거 과정에도 다 봤으니까 그 다 범죄가 이미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잘 할 가능성은 많지 않죠. 실제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일들이 다 닥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사를 뭐 선거에서 이겼다고 수사를 피해갈 방법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특히나 지금 아시겠지만 부산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특히 서울시의회는 뭐 100여 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의원인데 오세훈 시장이 전 2011년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아마 민주당 의회 때문에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걸요. 그런 정도. 임기가 뭐 한 3, 4년 남았다면은 격려와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독설과 저주의 말로 제가 할 생각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찾아가 가지고요. 무상급식 때문에 본인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와 연정할 것이 아니고 시의회와 먼저 연정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개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일주일 만에 결정하겠다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은 바로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산 3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 이 박영준 시장님께는 정말 저주의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돌아가서 교수할 수도 없을 거고 이제요. 방송 패널로 다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흠결이 많아가지고 시장 1년 동안 열심히 조사받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될 겁니다. 네, 쌤 팩트 믿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저희가 또 이번이 좋아서 선택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여론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뭐 큰 선거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었었던 대선이고 지선이고 총선 이것보다는 작은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곤장을 맞은 거를 이제 계기로 조금 더 정비해서 대선 이제 11개월 남은 대선에는 네. 저는 근데 정비 수준이 아니고요. 이 움직이기도 힘든 풀 뜯어먹는 초식 공룡에서 빨리 자기 살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육참골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 살을 잘라내야지 상대의 뼈를 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황골탈세에서 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육식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는 민주당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